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고 한 방에서 잠들며 같은 밥을 나눠 먹는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변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처럼 견고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은 아무리 단단한 뿌리도 갈라놓는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형제 또한 각자의 길을 찾아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돌로 강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저마다의 자리를 향해 흘러가게 된다. 정약용의 집안이 그랬다.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되어 바다 물고기를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남겼다. 정약종은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집필하며 백성을 위한 개혁을 구상했다. 그들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마치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졌다. 어린 시절 마제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형제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흑산도, 강진, 서울에서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았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자라고 강물은 흘러가며 갈라진다. 형제 또한 마찬가지다. 봄에 함께 피어난 꽃이 가을에는 각자 다른 곳에 씨앗을 남기듯 형제 자매도 그렇게 흩어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형제가 인생의 전부다.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꿈꾼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일을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든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성장의 과정이며 인생의 이치다. 한 그루 나무에서 나온 가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듯 형제도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어서는 안 된다. 정약종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고 정약전은 학문에 몰두했으며 정약용은 홀로 유배지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을 구상했다. 각자가 추구한 가치가 달랐고 걸어간 길도 달랐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마라.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더 깊은 사랑이 된다. 매일 함께 있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걱정하는 관계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듯 형제도 그렇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 곁에 있어야 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배우자와 자녀만으로도 충분하다. 형제와의 만남이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자녀 자랑, 돈 이야기, 뒷담화가 이제는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대화가 지금은 귀에 거슬린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비교하는 말이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양쪽 모두 원해야 하고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매달리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줄다리기에서 한쪽만 당기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듯 인간관계도 상호적이어야 한다. 일방적인 관심이나 일방적인 무관심은 결국 관계를 해친다. 가치관은 시간이 흐르며 달라진다. 어릴 때는 비슷했던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달라진다. 한 사람은 보수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진보적이 된다. 한 사람은 종교에 몰두하고
다른 사람은 현실에만 집중한다. 청약종은 천주교 신앙에 몰두했다. 청약용은 현실의 개혁을 고민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추구하는 길은 전혀 달랐다.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각자의 신념이 있고 각자의 철학이 있다. 청약용은 형 청약종의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비난하지 않았다. 묵묵히 존중하며 지켜보았다. 경제적 여건도 형제를 갈라놓는다. 어릴 때는 비슷했지만 성인이 되면 차이가 벌어진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다. 성공한 쪽은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쪽은 열등감을 느낀다. 청약용도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형제도 예외는 아니다. 돈 문제가 개입되면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부모님의 유산, 경조사비, 빌려준 돈이 형제 사이를 가른다. 어릴 때는 몇 원짜리 과자도 나눠 먹었지만 어른이 되면 몇만 원도 따져가며 계산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부정할 것도 없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각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에 돈은 곧 생존의 문제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모이는 이유가 있었다.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였고 생신이면 함께 축하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일 이유가 사라진다. 구심점이 사라지면 형제들을 묶던 끈도 풀린다.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며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결혼하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배우자의 가족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고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형제까지 챙기기는 버겁다. 명절마다 어느 집을 먼저 갈지, 어느 쪽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 결정하는 일만으로도 복잡해진다. 자연스럽게 원가족보다 새로운 가족이 우선이 된다. 지리적 거리도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어릴 때는 한 집에 살았지만 성인이 되면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된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부산에 사는 사람이 자주 만나기는 어렵다. 만남에는 시간도 돈도 든다. 교통비, 숙박비, 시간적 비용을 계산하다 보면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진다. 몇 시간 걸려 만나 몇 마디 나누고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편이 낫다. 성격 차이도 문제다. 어릴 때는 참고 넘어갔던 것이 나이가 들면 견디기 어렵다. 한 사람은 조용함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시끄러움을 즐긴다. 한 사람은 계획적이고 다른 사람은 즉흥적이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 만남은 불편해진다. 형제라서 참아주던 것이 이제는 스트레스가 된다. 청약용은 말했다. 남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형제니까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라. 그런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한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사랑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다. 간섭하지 않는 것도 배려이고 연락하지 않는 것도 예의일 수 있다. 형제가 멀어진다고 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화다. 나무가 자라며 가지가 갈라지듯 씨앗이 흩어져 새로운 숲을 만들듯 형제도 흩어져야 한다. 억지로 함께 있으면서 서로 갈등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편이 낫다. 청약용의 집안을 보라. 청약전은 학문을, 청약종은 신앙을,
청약용은 개혁을 추구했다. 만약 함께 있었다면 서로의 차이가 충돌했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길을 갔기에 모두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든 결과일 뿐이다. 억지로 끈을 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빨리 끊어진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모이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이유는 사라진다. 명절이나 제사, 생신 같은 구심점이 없으면 형제 관계는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저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여라. 비교하지 마라. 다른 집 형제가 자주 모인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해 보여도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 남의 집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가지면 된다. 형제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불효하는 것도 아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억지로 모여 다투는 것보다 각자의 삶에서 행복하길 바라셨다.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하지 마라.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라. 의무감으로 이어진 만남은 진정성이 없다. 정기적인 형제 모임을 만들자고 해도 대부분 오래가지 못한다. 몇 번 모이다가 흐지부지 된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억지로 끝나기 마련이다. 형제 간의 경쟁 심리도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던 마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는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부모님께 더 효도하는지 끊임없는 비교가 이어진다. 그러나 성공의 기준은 각자 다르다.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은 명예를 얻는다. 또 다른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선택한다. 모두 다른 길이고 모두 가치 있는 선택이다. 비교하지 마라. 서로 다른 길을 걸을 뿐이다. 그 차이를 인정할 때 관계가 편안해진다. 경제적 격차는 형제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부자인 형제와 가난한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부자는 미안함을 느끼고 가난한 이는 열등감을 느낀다. 이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유산 문제는 더 큰 갈등을 만든다. 어릴 땐 나누어 먹던 형제가 부모의 재산을 두고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한다. 이 또한 인간의 본성이다. 부끄럽게 여길 것도 없다. 다만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기대하지 마라. 형제라고 해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법은 없다. 도울 수 있으면 돕되 자신의 삶을 해치면서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다.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도움이 강요될 때 형제 관계는 금세 무너진다. 청약용은 말했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고. 형제 관계도 같다. 한쪽이 손해를 본다고 느낄 때 갈등이 생긴다. 차라리 기대를 버리고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 편이 낫다. 형제라는 것도 결국 우연한 인연이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평생의 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 혈연도 인간관계의 한 종류다. 다른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리를 두면 된다. 청약용의 형제들을 보라. 각자 다른 재능을 살려 다른 길을 걸었다. 청약전은 학문에, 청약종은 신앙에, 청약용은 개혁에 몰두했다. 비교하지 않았다.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걸었다. 우리가 배울 지혜도 같다. 형제를 경쟁자로 보지 말라. 서로 다른 길을 걸을 뿐이다. 억지로 똑같이 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다. 형제 관계는 억지로 이어갈 필요가 없다.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현대 사회에서는 형제와의 관계도 선택이다.
함께하고 싶으면 함께하고, 멀어지고 싶으면 멀어질 수 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다. 과거의 대가족 시대에는 형제들이 한 마을에서 살았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각자의 도시, 각자의 직업, 각자의 생활 방식이 있다. 시대가 달라지면 관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형제와의 소통도 새로운 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SNS로 안부를 묻고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충분한 관심의 표현이다. 만나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서로의 안녕을 바란다면 그것이 진짜 관계다. 청약용은 18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형제를 떠올리며 지냈다. 그러나 그리움이 그의 학문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움은 학문을 깊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는 홀로 있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걸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다. 형제를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마라. 사랑하되 매달리지 마라. 멀리서 바라보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면 충분하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 속에서 인생의 진짜 깊이가 자란다. 청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목민심서를 완성했다. 만약 형제와 억지로 함께 있었다면 그는 그 거대한 작업을 이뤄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형제와 멀어진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더 깊이 만난다는 뜻이다. 관계의 무게에서 벗어나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형제를 자주 만나지 않느냐고, 왜 연락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그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고, 나의 행복은 나 스스로가 정한다. 형제 관계도 결국 인간 관계의 하나일 뿐이다.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하고, 멀어지고 싶으면 멀어져도 된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청약용은 말했다. 무엇이든 억지로 하면 그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마라. 억지로 화목하려 하지 마라.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진실한 소통이다. 만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전해진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형제란 결국 어릴 적 추억을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억이 지금의 관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고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라.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사람도 변했고 삶도 변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해체라고 보지 마라. 오히려 그것은 성숙이다. 각자의 길을 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답다. 청약전은 학문을 남겼고 청약종은 신앙을 지켰으며 청약용은 개혁을 꿈꾸었다.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모두 같이 있었다. 우리 또한 그렇다. 형제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형제의 지지 없이도 우리는 설 수 있다. 형제에게 기대지 마라. 형제 또한 나에게 기대지 않게 하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모든 관계는 한시적이다. 부모 자식도, 부부도, 그리고 형제도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평안해진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를 굳이 이해하려 하지 마라.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보다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청약용이 남긴 지혜는 바로 이 단순한 진실이다. 형제 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멀리서 축복하라.
그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이다.